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저는 급등주인 줄 알았어요. 뭐 빵빵 올라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네. 힘있게 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일단은 잠시 멈추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아침에 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상승은 나왔겠지만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 어, 원래 시간을 이번 주말 뭐 내내 좀 끌다가 네. 굉장히 더 극적으로 합의의 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예,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뭐였냐면 합의는 불가능하고 음, 관세만 연기해줘도 다행이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생각했던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뭐 바로 방금 전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들어왔지만 네네. 양쪽의 서명은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뭐 네. 발표는 없었던 거죠, 발표는 그러면은? 없었고 오전까지 나온 소식의 뭐 가장 최신 버전은 트럼프가 뭐 미중 간의 협상의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미국 쪽에서 자체 이제 서명을 한 다음에 중국과의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나오는 서명 당사자는 라우트 하우저 그 미국 대표부 대표와 네네. 중국 대사, 예, 어, 미국에 있는 주미 중국 대사가 하는 것으로 일단 예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낮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뭐 아시아 시장 전반 환호를 전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시장 꼭 마감이 됐습니다만 이 시간 끝날 때까지도 사실은 미중 간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지금 조금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서명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네. 중국에서는 일부 이제 보도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협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좀 시체 말로 파토가 난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는 안 하지만 네네. 어찌됐든 정말 어느 양쪽에서 만나가지고 뭐 서명을 한다든가 도장을 찍는다든가 그런 거 정말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99.9%의 확률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저 역시도 오늘 뉴스를 좀 보면서 일단 긍정적이긴 하지만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네, 뭐 확실하게 뭔가 딱 나와주고 뭐 미국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참 마음 편하게 네, 주말을 좀 보낼 텐데 네. 뭔가 아직은 화장실 갔다 나오고 나서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함이 남아 있는 듯한 느낌? 그렇지만 약간 어찌됐든 네. 이렇게 좀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들 이제 공감들 하시고 많이들 그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재선이라는 프로그램이 1년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았죠. 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흔히 말하는 그 텃밭이라고 보이는 이제 농업 지역 쪽에서 표가 지금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이번에 합의 나온 부분의 가장 주안점 중에 미국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중국이 농산물을 내년도에 500억 불어치를 사준다. 이거 음. 가지고 지금 농심을 달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그 전인 그 중앙 경제 공작 회의를 또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도에는 진짜 6% GDP가 깨진다라고 하는 성장률이 예. 절대절명의 좀 위기 상황 그리고 최근에 지역 그 뭐 은행들이나 이런 쪽에 디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얘기가 나왔죠.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마감하려면 미중 간의 협상을 더 미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들이 좀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를 넘기기 전에 어찌됐든 1단계 합의는 해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합의 아닌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그렇잖아요. 퍼펙트 합의는 아니고 네. 1단계 합의이기 때문에 진짜는 아직도 남았어라고 하는 심정들도 있고 어. 이게 과연 뭐 완전한 합의는 언제쯤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시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내년도 미국 대선이 지나서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누가 새로운 될지. 행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새로운 내각이라든가 정부가 들어서면 2단계 합의 쪽이나 그런 쪽을 위한 본격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 이제 취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무역과 관련된 특히 관세와 관련된 전쟁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휴전을 좀 할 수도 있다. 중국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자기네 또 전략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이죠.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텐데요. 지금 국내 시장은 좀 반응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확실하게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될지 지금 일단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한 30포인트씩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네네. 이틀 동안 우리 시장이 3%나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정도를 20여일 동안 팔면서 내려갔던 포인트가 100포인트인데 네네. 예, 최근에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일주일 동안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거의 110포인트가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예, 그 상승 하락분을 다 만회를 했는데 굉장히 가성비 좋은 상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5조 팔았을 때 100포인트 하락으로 견뎠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샀다고 하지만 판 거에 한 3분의 1 정도도 안 산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기다려 왔고 움크려 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터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공교롭게도 이제 이 어제 오늘 상승해서 뭐 외견상으로 보면 개인들이 또 한번 뭐 소외가 됐구나.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틀 동안 2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을 앞두고서 왜 팔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팔았을까? 뭐 분분한 해석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개인들이 뭐 실패했다던가 안 됐다던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 투자가가 나름대로 현명하게 대처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개인의 매도 부분은 뭐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네. 또 중요하게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연준의 금리 동결 부분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는 뭐 금리 동결 거의 대다수가 뭐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인 거지만 네. 일단 시장에 선물 비슷하게 들어온 게 내년에 금리도 일단 올리진 않겠다 이제 동결로 최소한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무역 합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얘기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뭐 연준의 정보력이 전혀 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행정부와 많은 이제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기밀을 좀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금리 동결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것도 또 내년 뭐 후반이나 한 1년 정도 대선 끝날 때까지라고 기간을 특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점도표가 굉장히 플랫하게 안정적인 걸로 봐서는 당분간 안 올리고 안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난 올해 3번이나 내렸던 금리 인하가 미중 간의 협상에 노이즈가 나오면서 경기가 불안하고 지표가 좀 꺾이면서 트럼프의 압박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내렸던 3차례에 비해서 훨씬 상황이 지금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문구 부분이 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연준에서도 이번에 무역 협상은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밑바탕으로 깔고 금리를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여튼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한 사람은 그걸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금리는 내려야 된다. 시장의 돈을 풀어라. 그래야 내연기가 올라간다라는 제스처를 좀 계속 취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기조를 좀 계속 이어가게끔 놔둘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트럼프는 일단은 오늘 아침 버전으로 나왔던 미중 간의 협상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며칠 동안 자화자찬을 할 거예요. 네. 그거 하느라고 잠깐 연준을 돌아볼 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며칠 좀 지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어? 내가 계속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만들려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뿔따구 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 본인의 재선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이거에 당위성이 꽂히게 되면 연준의 강력한 한 방을 또 매길 수 있는 그런 또 그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의도적으로라도 좀 노출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가 관련되는 지표를 봤을 때 더 내리기도 어렵다는 너무 상황인 걸 좋았죠. 너무나 네. 알지만 트럼프는 뭐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금리를 내려야겠어라고 하면 금리 내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스스로 또 만들어요. 조성을 하니까. 예, 조성을 네. 하고 금리 내린 다음에 또 다시 되돌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알면서도 뭐 그렇게 할 해준다.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내년 한 번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노이즈가 한 번쯤은 또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에 노이즈를 이용해서 금리 부분이 좀 바뀌게 된다면 네. 물론 뭐 한 번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금리 부분 어떻게 보면 추세라고 좀 우리가 주식시장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네. 그쪽으로 좀 가려는 성질이 있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지금 올해 3번 네. 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올해는 끝이 났고 네. 내년 부분에서 금리 인하 부분 한 번 정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로 끝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만약 지금 잠깐 또 숨고르게 들어갔는데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고용 지표상으로는 좋은 건 맞지만 제조업 경기상으로 이미 4달째 또 지표가 꺾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가지고 내년 대선이 좀 임박했을 때 임팩트를 주기 위한 금리 인하가 한 번쯤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표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중복을 해 보면 안 내려도 되지만 뭐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 한 번쯤은 내려서 시장이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게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대선 이후에 금리를 너무 내렸어 아니면 돈을 너무 풀었어는 나중 얘기고요. 네. 일단은 선거에서 어떤 쪽이든 이기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풀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시장은 지금 그냥 금리 인하를 안 해줘도 감사한데 금리 인하 한 번 더 해주면 시장은 물론 나중엔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경기가 진짜 꺾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안 들게끔 아주 교묘하게 한 번쯤 더 내리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한 번쯤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몇 달 후니까 아직까지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